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기업 업무 추진비는 한도는 할 만했었잖아요. 법인세는 여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비교하면 기부금 쪽이 오히려 기부금 한도 계산 전 단계는 기부금이 좀 더 할만하실 거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 배웠으니까. 근데 기부금은 한도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우리가 복습하면 저번에 우리 기업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매출을 하기 위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한다라고 했으니까 한도가 매출 기준 한도였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기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뭐가 있어야 기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소득이 있어야지. 우리도 기부는 하고 싶지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부를 잘 못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하는 기부금 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 기준이에요. 한도가. 근데 그 소득이 세법상 소득 대비죠, 당연히. 세법상 한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부상 소득이 아니에요.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보시면. 자,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매출이 15,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매출 원가가 5,000원 비용 처리돼 있고요. 회사가 이번에 특례기부금으로 6,000원을 지출했대요. 그래서 특례기부금 6,000원 비용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도 장부에선 비용 처리하죠. 그래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도 2,000원 비용 처리해가지고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 2,000원이 나왔대요. 근데 저기에 있는 2,000원은 우리가 회계상 이익이지 세법상 소득이 아니죠. 맞죠? 그러면 이 중에서 업무 무관 비용은 우리가 가산조정 송금 불산이 발 거예요. 여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세법상 소득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장부상 소득은 2,000원이잖아요. 근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2,000원은 송금 부인하니까 우리가 가산조정 2,000원 나오죠? 그러면 세법상 소득이 얼마냐면 4,000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세법상 소득은 4,000원인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특례기부금 있죠? 특례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듣고 버리세요. 세법상 소득의 50%가 한도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로 따지면 4,000원에 50%가 세법상 한도냐?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보세요. 이 세법상 소득 4,000원 있죠? 이 4,000원이라는 게 기부금 차감 후 세법상 소득이에요. 기부금 차감 전 세법상 소득이에요. 기부금 차감 후예요. 왜 후냐면 단기순이익이 모든 비용이 차감된 숫자잖아요. 맞죠? 단기순이익이. 그래서 요 소득금액, 요 소득금액 4,000원은 세법상 소득은 맞지만 기부금 지출 후 소득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항상 법인세도 그랬지만 해당 지출이 적법한 지출인지 적법한 지출이 아닌지는 항상 그 비용을 차감하기 전 대비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특례기부금 6,000원의 지출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는 요 특례기부금 6,000원을 빼기 전 소득 대비로 계산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딱 이 손익계산서 봐도 특례기부금 지출 전 우리가 세법상 소득은 10,000원이잖아요. 매출원가 비용 맞으니까. 맞죠? 근데 이 4,000원은 기부금 차감 후 소득이에요. 그럼 당연히 기부금 차감 전 소득으로 돌려놔야지. 맞죠? 맞죠? 그래서 기부금 차감 전 소득이 10,000원이에요. 이거 컴퓨터 계산해주니 걱정하지 마시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이시면 기준 소득이다라고 돼 있죠? 실제 풀네임은 기준 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기준 소득 금액. 자, 이 기준 소득 금액이란 용어는 기부금 한도 계산에서만 쓰이는 말이에요. 다른 곳에 나오는 애가 아니에요. 이 기준 소득이 뭐냐면 듣고 버리셔도 돼요. 기준 소득의 의미가 뭐냐면 기부금 한도 계산 있죠. 우리가 특례 기부금이나 일반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기준이 되는 소득인데 기부금 한도 계산하려면 기부금 지출 전 소득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이건 컴퓨터가 계산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서 만원 계산해 줘요. 맞죠? 그리고 듣고 버리세요. 특례기부금은 요 기준소득 금액의 50%고요. 일반 기부금은 10%가 한도예요. 법인세 쪽은. 그럼 지금은 특례기부금이니까 요 만원의 50%인 5,000원이 특례기부금의 한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례기부금의 한도는 5,000원인데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건 6,000원이잖아요. 그럼 한도 초과예요? 한도 미달이에요? 한도 초과죠. 그럼 우리가 저번에 기부금 한도 초과는 송금 불산입 기타 세출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 1,000원 기타 사유치 들어갈 거예요. 아이고 이거 왜 같이 나오냐? 송금 불산입 특례 기부금 한도 초과 1,000원 기타 사유출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부금 한도 계산을 어떻게 했다라는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기부금 조정 명세서다라고 해요. 나중에. 예, 그럼 우리가 기부금 조정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소득 대비로 한도 계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 세법상 소득금액 계산하는 거 알려주는 서식이 여러분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다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세무서에 뭘 제출해야 되냐면 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하고 기부금 한도 계산을 이렇게 했어요라는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는 세무조정이 가산조정이잖아요. 그럼 가산조정이니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여기 2,000원에 1,000원 반영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1,000원. 송금불산입이니까. 그럼 세법상 소득이 얼마가 될 거냐면 5,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4,000원이었는데 송금불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 1,000원이 기타 세율이니까 여기다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우리가 제출하는 거예요. 원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지만 직접 세무서에 제출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무서에 제출을 한 거예요,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을 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세무공무원이요. 세무서에서 세무서장이 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내 싸대기를. 제출했더니. 탁, 이렇게. 그냥 지금 진짜 때린 게 아니라 지금 사례 들기 위해서 때린 거예요. 그래서 따진 거야.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지금 세금 내러 온 사람한테 왜 싸대기를 때리냐고. 지금 공무원인데 지금 장난하냐고. 그랬더니 그 세무서장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앉아보라고. 당신이 지금 실수한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뭔 실수를 했냐고. 딱 보니까 이러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기준소득이다라는 게 기부금 지출 전 세법상 소득이다라고 했죠. 맞죠? 기부금 지출 전 세법상 소득이고 기부금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차감 전 세법상 소득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얼마로 출발했어요? 4,000원이라고 출발됐는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보니까 기부금 지출 후 세법상 소득은 4,000원이 아니라 5,000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4,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 돼야 여러분 5,000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지. 여기가 지금 5,000원이라고 했으니까 5,000원에 기부금 지출액 6,000원 돼요. 여기가 11,000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일리가 있어. 여기에는 내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보니까 가산조정 5,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기준소득은 지금 세법상 기부금 지출 후 소득이 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부금 지출 후 세법상 소득 여기는 5,000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널 두드려 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장한테 맞았을 때는 기분이 나빴지만 세무서장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서에 그러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다시 작성하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법인에 돌아와서 다시 작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성하냐면 이제는 여기가 여러분들 4,000원이 아니라 어떻게? 기부금 지출 후 소득이 5,000원이잖아요. 5,000원. 그럼 기준소득 금액은 11,000원이 되죠? 한도가 다시 11,000원이 되는 거고, 그럼 한도초가 이제 얼마예요? 500원. 그죠? 그리고 다시 기부금 한도초과 가산조정 500을 여기 반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세법상 기부금 차감 후 소득이 4,500원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지출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 이제 양쪽으로 맞을 싸대기를. 왜? 여기 기부금 지출 후 세법상 소득은 5,000원으로 출발했는데 여기는 4,500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아요. 네, 잘 보세요. 이렇게 기부금 잘 보세요. 이거 화살표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기부금 한도초가 있죠. 기부금 한도초과가 우리 송금불산입이잖아요. 그럼 송금불산입은 가산조정이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부금 한도초과를 가산조정에 반영하면 가산조정이니까 세법상 소득이 영향을 받겠죠. 그럼 세법상 소득 가지고 다시 뭐 계산해요? 기부금 한도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법상 소득 가지고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다시 기부금 한도 초과가 금액이 바뀌어요. 그럼 이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이 바뀌면 다시 우리가 세법상 소득에 영향 주고 다시 이 세법상 소득 가지고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게 되면 다시 이 금액이 틀어지는 순환의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원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세무조정한 내역을 알려주는 표다라고 했죠. 근데 정확하게는 뭐는 제외하고 어떤 세무조정은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 알려주는 거냐면 기부금 한도 세무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을 알려주는 서식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그래서 시험, 자, 말문제입니다. 시험에 이 말문제 틀려요.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모든 세무조정 사항을 알려주는 표다. 그럼 틀려요. 왜냐하면 기부금 한도에 대한 세무조정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안 합니다. 하게 되면 지금처럼 순환의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알려달라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기부금 지출 후 세법상 소득이 4,000원이었죠. 4,000원이었는데 기부금 한도 초과를 가산 조정에 반영하면 순환의 오류 발생한다면서요.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가산 조정에 적는 게 아니라 별도로 아래에다가 기부금 한도 초과가 별도로 1,000원이 발생해 가지고요. 우리가 최종적인 세법상 소득은 5,000원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세무공무원한테 두드려 맞을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4,000원 가지고 출발을 4,000원 했잖아요. 기부금 한도 초과를 별도로 반영해서 최종적인 세법상 소득이 5,000원이 됐어요. 이렇게 알려주면은 우리가 잘 제출했으니까 세무공무원한테 맞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거짓말한 게 있어요. 여태까지는 이 소득 금액을 무슨 소득 금액이다라고 했죠?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차가감 소득금액이라 불러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소득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가감 소득 금액은 어떤 세무 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 조정 사항을 반영한 후에 세법상 소득이에요. 그래서 기부금 세무 조정을 제외한, 물론 기부금 기부금 한도 세무 조정 제외한이에요. 기부금 한도 세무 조정 제외한 이야기. 기부금 한도 세무 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 조정을 반영한 후에 세법상 소득을 우리가 차가감 소득 금액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각 사업연 소득 금액은 기부금 한도 세무 조정까지 반영한 최종적인 세법상 소득을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기부금 그럼 기부금 한도 초과는 어디에다가 반영을 하냐? 그게 여러분들 교재 318페이지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 318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손가락 표시 하나 있을 거거든요. 손가락 표시 있죠, 여러분들? 밑줄 좀. 318페이지 맨 위쪽에 별표입니다, 별표. 손가락 표시. 자, 기부금 한도 계산의 결과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다라고 되어 있죠. 않고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바로 기재한다. 거기에 윗줄입니다. 법인세가 빠져 있어요. 엄밀히 정확하게 풀네임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라는 서식입니다. 우리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들어본 적 있죠? 뭐 하는 서식이었어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그렇죠. 뭐였어요? 법인세 계산 구조 알려주는 서식이다. 기부금 계산 내역 알려주는 명세서. 표정이 언제 표정이 좋았잖아, 우리 여러분들. 아니에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별도로 알려준다. 여기 있죠, 여기.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라고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 여기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 성금 산입은 네, 아마 2교시 때 할 거예요. 요렇게 두 가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두 가지는 별도로 여기에다 가는 거지. 세무조정, 우리 세무조정은 여기 소득금액 조정, 소득 조정 금액 요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끌고 오는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부금 한도에 대한 세무조정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직접 입력해 세무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알죠? 자, 그럼 질문 또 말 문제입니다. 그럼 질문. 그럼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기부금 한도 초과는 무조건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기부금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로 처리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뭔 소리예요?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을 안 한다라고 했지 저는 기타 사유출이 아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되세요? 다시. 여러분들, 기부금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이 맞아요. 맞는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넣으면 순환의 오류가 발생하니까 안 넣고 직접 여기다 반영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기부금 한도 초과는 기타 사유출로 세무조정하는 게 맞아요. 말장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기부금 쪽은요, 말장난도 진짜 심각하게 해요. 조심. 아셨죠? 이거 주의하시고. 이건 안 보셔도 되는데. 자, 이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기. 자, 그럼 우리가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소득을 기준 소득 금액이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기준 소득 금액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계산해 줄 거예요. 차가감 소득이다라는 게 우리가 기부금 차감 후 소득이잖아요. 여기에다가 거꾸로 기부금 지출액을 더하면 기부금 지출 전 소득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또 별표. 요 2월 결손금을 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2월 결손금 나오면 항상 주의하실 게 뭐예요? 2월 되는 시점에 제한이 있냐 없냐 그거. 그죠? 자, 이게 어떤 뜻인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어떤 뜻이냐면 약간 요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 회사가 올해는 이익을 많이 냈어요. 올해는 이익을 한 600억 냈다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작년도에는 적자가 1000억이 났어. 그럼 작년도에 적자가 1000억 났으면 올해 2월 교수원금이 1000억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회사는 기부해야 돼요? 아니면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지. 왜냐면 올해 600억 벌었지만 작년도에 1000억을 적자 봤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우리 회사를 신경 써야 돼요? 아니면 남을 신경 써야 돼요? 회사부터 신경 써야지. 작년도에 적자가 1000억 났는데 올해 너희 회사 안 돌보고 기부하겠다라는 건 남을 챙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부가 좋은 목적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집 살림부터 챙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석하면 이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결손금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기부금 지출을 해, 이 자식아,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어떤 논리인지? 예. 그러면 요 2월 결손금의 시점에 제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15년이죠. 여기 15년. 됐죠? 15년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의미가 있었던 2월 결손금 공제가 2015년도 이후에 발생한 2월 결손금만 우리가 2월 결손금 공제라는 걸 할 수 있었잖아요. 똑같아, 똑같아. 맞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1990년대에도 결손금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1990년대에 발생한 결손금까지 뺀 나머지에 대해서 기부금 지출을 해라고 하면 오히려 국가가 기부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결손금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기부하라라는 거지 너무 옛날에 결손금까지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기부하라라고 하면 국가가 기부 행위를 막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건 2015년 이후에 발생한 2월 결손금만 요 기준소득 금액에서 차감한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또 질문. 중요한 거. 질문입니다. 이거 말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 쓰이는 기준소득 있잖아요. 그럼 우리 기준소득에서 2월 결손금 빼죠. 그럼 그 2월 결손금 같은 경우에는 소멸된 걸까요? 미소멸된 걸까요? 어?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2월 결손금 공제가 되거나 자산 수증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으로 보전한 2월 결손금은 소멸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럼 얘는 소멸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왜 안 될까? 여러분들, 선생님 빼라면서요. 아니, 제법 우리 기준소득 금액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뭐 할 때만 쓰이는 소득이요? 기부금 한도 계산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소득이에요. 즉 무슨 뜻이냐면 2월 결손금을 뺀 나머지 가지고 기부금 한도 계산하겠다라는 거지 2월 결손금 메꾸고 기부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도 계산을 할 때만 쓰이는 소득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2월 결손금을 뺀 나머지 금액 가지고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 한도 계산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 2월 결손금 빼죠. 이 뺀 2월 결손금은 여기 있잖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다. 미소멸된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많이 중요하다 이거. 시험에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대비하시고요.
이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기부금 세무조정 요약입니다. 중요하겠죠? 뭐냐면, 자, 우리 고가 매입 의제 기부금 세무조정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있었죠? 뭐냐면 자산을 줄이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있었죠? 그 다음에 저가양도 의제 기부금. 없었어요. 중요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비지정 기부금 외우셔야 돼요. 비지정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이다라고 돼 있어요. 왜?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가 어느 동창회에 기부했다. 새마을금고에 기부한 거예요. 그럼 새마을금고한테 소득세 때 두드려 패요? 그건 아닌 거예요. 다만 주의하실 건 이건 귀속자가 불분명할 때. 귀속자가 불분명.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까 종친회 향후회 있죠. 그냥 종친회나 향후회에 기부한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기타 사유줄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누가 속해 있는 종친회나 향후회냐면 대표이사가 속해 있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속해 있는 종친회나 향후회에 기부하면 이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때리는 게 맞겠죠.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기타 사유출은 귀속자가 불분명할 때 불분명하다라는 건 그냥 해당 단체에 기부한 거예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귀속자가 딱 여러분들이 봐도 분명하면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배당, 기타 소득으로 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만약에 대표이사가 속해 있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속해 있는, 네, 뭐 어디라고, 동창회에 기부하면 기타 소득으로 때리시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동창회에 기부하면 기타 세출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됐고요. 그다음 타계정 분류는 우리가 기업 업무 추진비에서 배웠던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야 되는데 회사가 광고 선전비 처리했대. 세무정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둘 다 비용이니까 이익의 차이는 없잖아요. 세무정 없고. 자, 그다음에 현물 기부금은 계속 강조드렸지만 세무정 없어요. 맞죠? 그다음에 귀속 시기는 무조건 세무정 있다라고 했죠. 귀속 시기로 인한 차이는 세무 조정이 플러스 유보 아닌 마이너스 유보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건 세무 조정이 있냐 없냐 요거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